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이라고 부르는 구순 9계열에 있어서 성장 이후에 하게 되는 코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순 9계열에는 우리가 가장 흔한 선천 안면 기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 뱃속 태아인 상태에서 유압이 될 때 우리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붓게 되거든요. 이렇게 붓는 과정에서 붓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갈림증 등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공식 명칭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는 구순열 9계열 합쳐서 구순 9계열이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 한글 진단명으로는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구순 9계열 같은 경우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이기 때문에 입술 수술하고 입천장 수술하는 건 이해가 되실 텐데, 왜 코 성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순 9계열이 있어서 이렇게 갈림증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코가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코가 정상적으로 높게 이제 코 끝이 연골들이 발달한다든지 그런 장애를 얻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구순 9계열 코 성형을 하게 되고요. 구순 9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산전 초음파로 이미 진단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환자라고 하면은 구순 9계열을 앓고 있었을 경우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미리 대학병원에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치료를 꼭 받아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 성형 같은 경우 성장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안면뼈 성장이 완전히 완료가 되는 성인 이후에, 보통은 만 18세 이후를 권하게 되고, 그때 이후에 최종적으로 내 코의 모양, 비대칭적인 콧구멍이라든지 축이 휘어져 있다든지 코끝이 처져 있다든지 이런 모양들을 교정하는 것이 구순 9계열 코 성형이 됩니다. 세 번째, 구순 9계열 코 성형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성장 시기에 맞춰서 3살에서 크면 한 9살 사이에 1차적으로 구순열이 있는 쪽, 우리가 입술 갈림증이 있는 쪽에 한쪽 콧구멍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수술을 1차 시기에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골이나 뼈를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피파만 좀 옮기는 간단한 수술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코 성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 코의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특히 매부리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부리를 깎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성인 이후에 추천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만 18세, 만 19세 이후부터는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이 맞지가 않아서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양악수술을 먼저 하신 이후에, 턱의 교합을 마치고 난 이후에 코 성형을 하는 게 추천이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안쪽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위턱뼈를 절골하는 과정에서 뜯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 수술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양악 수술했을 때 코의 모양을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뼈 수술을 먼저 하고 코 수술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순 9계열 코 성형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시 사진 같은 경우 20대 여성분이시고, 우리가 일직선 구순열이라 그래서 왼쪽, 이제 환자분의 왼쪽 일직선 구순열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수술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을 때 양쪽 콧구멍이 비대칭이라든지 코끝이 좀 처져 보인다든지 이런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순 9계열 코 성형을 하게 되고요. 일단 수술적인 방법으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되는 수술 술기들을 이용해서 구순 9계열 코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콧구멍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연골을 적극적으로 박리를 넓은 범위를 해서 끌어올려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자가 연골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비중격 연장술이라든지 비주 지지대라든지 아니면은 역회전 이식이나 비첨 이식 등 여러 가지 이식 방법을 통해서 콧구멍의 비대칭을 만져주는 수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분은 40대 남성분이고 20대 때 첫 번째 구순 9계열 코 성형을 받았는데, 여전히 코끝이 좀 뭉툭하고 비대칭도 남아있고 코끝도 많이 처지고 코주부처럼 보여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으셨고, 대부분 구순 9계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리콘 보형물 같은 인공 보형물 사용을 해서 콧대까지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코끝 연골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가성 매부리지만 가짜 매부리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가성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했던 좀 반듯한 콧대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좀 무보형물 코 성형을 권하게 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코끝 모양을 좀 대칭적으로 만들어주고 콧대 같은 경우는 다듬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이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두 분과 다르게 양측성 구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순 9개월도 한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다 있는지, 입술 전체가 다 열려 있는지 아니면 코끝에는 또 그 형태가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증상의 범위에 따라서 변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양측성 구순 9개월 환자분들도 일측성과 다르게 비대칭이 심해지는 않지만 대부분 코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콧볼이 굉장히 넓어지는 변형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럴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끝에 이런 자가 연고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연골 배치를 통해 코 모양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구순 9개월 코 성형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후 100일, 1살, 3살, 7살, 11살, 12살, 그리고 15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적게는 3번, 많으면 7번에서 8번 정도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술을 받지 않았던 일반 환자군에 비해서는 코끝이나 입술의 흉터도 많고, 비저에 있는 코뼈 바바닥이나 이런 안면골 자체의 비대칭도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만, 그 정상의 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구순열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코 성형이 되기는 환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선하는 정도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코 성형, 구순 9개월 코 성형도 내가 뭔가 수술을 목표로 하셨을 때는 분명한 수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교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신다면 코 성형, 구순 9개월 코 성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